네, 연희 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 오늘 또 북의 이모저모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가을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희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뭐 일상이 그냥 비슷합니다. 그래도 이제 코로나로 힘드실 텐데 그래도 그 어디 강연 갔다 오셨는데 아닌가? 조금 좀 괜찮아요. 이게, 그래요? 네, 한 반년, 작년 12월부터 한 10월까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뭐 강연이 다시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지금 한 전번 달부터 시작해서 조금 생겼어. 이달에도 한 5번 정도. 많이 가시네.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강연해서 예, 지금 강연하고 뭐 오는 길이고 이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빨리 좀 더 편안해지면 좀 더 사람들이 활기가 뛰지 않을까.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네. 자, 오늘은 그 금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릴까 하는데 네. 저희가 사실 뭐 금연 얘기는 조금 몇 번 드렸는데 네. 이제 북에서 요번에는 좀 뭐랄까 진지한 것 같아요. 북이 좀 이 금연 문제를 뭐라 그럴까 아주 관심 있게 조금 한번 아주 심도 있게 한번 접근하는 것 같아요. 네. 금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 북의 매체에서 11일 날 네. 세계를 진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후변. 그래서 후변은 이 자연재해나 이런 교통사고보다 더 높은 사망률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네. 심각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연할 때에 대한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우리가 전번 주에도 금연에 대한 국회 최근에 그 정책까지 올라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금연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까지 그걸 하나하나 방도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사람이 아무리 네네. 내가 금연을 하고 싶어도 뜻대로 됩니까? 힘들죠. 아마 남쪽에도 금연하고 싶은 사람이 몇 번 끊으려고 했다가 못 끊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끊을 수 있게끔 도움 국가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냐 이게 세부적으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북한 소식을 이제 방송 때문에 조금 이제 연결해서 보기도 하는데 계속 거의 매일마다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북에서 되게 지속적으로 한번 요번에는 맞습니다. 좀 진지하게 이 금연을 좀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진에도 옆에 보게 되면 네. 담배를 단호히 끊자. 음. 예, 그러면서 금연에 도움이 되는 어떤 약 제품까지 됐어요. 약을 제조 만든 거예요. 우리도 왜 여기서 네. 담배 끊는다 그러면 뭐 이렇게 약 먹거나 뭐 패치 붙이거나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담배 해독성과 이 담배 통제법 이런 선전도 계속 하면서 이런 담배 금연 용량 알도 있어요. 네. 이게 은단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 차도 있어요. 네. 이 차를 마시면 금연을 할 수 있는. 저는 담배 끊은 지가 좀 돼서 그런데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저런 보조 약제 같은 걸 하고 네. 담배를 피면요 쓰대요. 그래서 담배를 못 피는데요. 역겨워서 못 핀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니코틴을 집어넣어서 담배 생각이 안 나게 하는 것도 있고 담배를 피게 되면 되게 역겹게 만드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연희 씨는 한 번도 안 펴보셨나요, 담배를? 그쵸. 우리 북에는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북에는 담배 피는 여자가 없어요. 그래요? 거의 혹시 없다. 있다면, 혹시 있긴 있죠. 할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할머니들 옛날에 일제 때부터 살아오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이런 우리 뭐죠? 이런 담배. 곤방대? 이런 담배가 아니라 이렇게 마라초. 말아서? 네, 밭에서 거기 마라초 해가지고 북에서 담배정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신문지예요. 신문지? 네. 노동신문 하게 되면 6면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1, 2, 3, 4면 있고 6면이 간지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간지가 담배 정의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받으면 그 겉면은 그냥 수면소에 갖다가 받치고 뭐 하는데 이 석진 다 뽑아가지고 잘라서 어르신들이 담배 마라철 피우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담배 핀다는 건 정말 젊은 여성이 핀다는 네, 건 그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뭐야? 이상할 만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쪽에 오니까 20대, 30대 젊은 여자들이 거리에서 남자들과 똑같이 마주서서 담배 피잖아요.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런 문화도 상상을 못 해봤던 남쪽의 어떤 새로운 모습 이런 걸 봤어요. 그 이제 그 뭐 학교마다 혹은 본인이 다니셨던 동네마다 조금 편차는 있는데
서울에서도 80년대 중반에 소위 운동권에서도 여자들이 담배 피면은 뭐라 그러는 문화가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적이고 진보적이고 그런 차이는 있는데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확 변했죠. 이제 여자들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안 피는 거지. 이제는 그쵸. 남자다 여자다 뭐 나이가 많다 적다는 그쵸. 이제 넘어섰고 그냥 건강 때문에 안 피는 거지. 근데 이제 그때는 그게 벌써 그래도 한 40년 됐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도 여자들이 담배를 못 폈죠. 거의 안 폈죠. 제가 2011년도였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9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북에는 군면 자리가 없었어요. 군면 구역 자체가 없었어요. 네. 식당에도 들어가면 그냥 재떨이가 먼저 나와 있고 남자들이 식당 내에서 그냥 맥주 먹으면서 그냥 담배 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금방 2, 3년 전에 온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전에 군면 구역도 생기고 뭐 그런 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그런 데 대해서 장려를 하고 있구나. 군면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희 남편이 미치게 담배 껄쳐요. 담배 많이 피시는구나. 예, 담배 너무 펴서 대배를 하면 진짜 얼마 못 가서 누렇게 뜨고 막 그러거든요. 막 싸물해요. 제발 베란다 나가서 좀 펴라 하고 딱 집에서 피고 그래서 뭐 그걸 떠나서 담배라는 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몸에 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끊을 수만 있다면 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담배는. 이제 뭐 근데 여기도 금연 구역 처음에는 설정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담배는 그냥 실내 다 금연 이렇게 해야 돼요. 하려면. 실내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금연이고 여긴 옛날엔 비행기도 타면은 앞에는 금연이고 뒤에서는 담배 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금연 안 됩니다. 이번에 북에서 조선중앙통신에서 매체 이야기한 거 보면 직접 흡연하는 것보다 간접 흡연하는 것도 많이 위험하다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들은 농담 많이 해요. 왜냐 간접 흡연이 더 위험하니까 너 담배 피라고. 왜냐하면 더 피라고? 그 사람들 논리는 뭐냐면 우리는 필터로 피는데 너희들은 필터 없이 그냥 흡입하니까 더 안 좋다는 거예요. 북에 재담이 있거든요. 만담이 네. 담배를 끊자 있는데 이 남편이 너무나 담배 껄쳐인 거예요. 저희 남편처럼.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담배를 사오라고 남편이 담배를 사오라고 아내를 내보냈는데 네. 그 아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담배 떨어진 그 순간이. 그래서 속상해서 에이 딴 생각이나 하자 하면서 사색처 뭐 무슨 처 해가지고 막 하거든요. 아내가 사왔는데 담배를 사온 게 아니라 사탕을 사온 거예요. 담배 끊으라고. 그런 만담도 참 재미난 게 있는데. 아이고 이거 금연하면 좋습니다. 근데 뭐 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네, 또 그분들의 또 그게 있으니까. 근데 그쵸? 뭐 어쨌든 북에서 지금 이 금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어떤 변화의 한 표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이 소식이 되게 좀 재밌던데 나라의 음악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장, 그러니까 악기들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네, 좀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시죠. 네, 평양 악기 공장. 이 악기 공장이 5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네. 전쟁 끝나자마자 악기 그러네요. 공장이 제일 먼저 생겼죠. 원래 북하게 되면 예술이 엄청 장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1인 뭐랄까 예체능 이게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말했던 게 현 시대의 3대 바보. 3대 바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 속에서 예술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3대 바보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래서 엄청 북에서는 예술을 하는데 특히 우리가 가장 북의 예술에 대해 장려했던 게 뭐냐면 3년 동안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전쟁 폭탄 떨어지고 미군의 폭탄 떨어지고 한 속에서도 화선 악기를 만들어서 군부자 축전을 했던 노래 경연을 했던 전기줄 끊어서 선을 갈고 포탄을 뜯어서 포탄 몇 개 해가지고 악기를 치고 이러면서 예술 공연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예술을 저버했는데 그래서 지금 6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기 공장이. 근데 이 공장에서 만든 손풍금. 손풍금, 아코디언, 손풍금. 남쪽에서 네네, 제가 강연 갔을 때 혹시 손풍금 아세요? 하면 대답을 못해요. 뭔지 몰라요. 그러다가 아코디언 하면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 선풍금의 음방울이라는 선풍김이 가장 최초로 북에서 만든 선풍김입니다. 네. 근데 그게 진짜 좋거든요. 60년대 초에 피아노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북에서는 악기도 많이 만들고. 근데 이 운방일이라는 선풍금이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중국과 러시아, 이탈리아 그런 분야에서 엄청 허평을 받고 있는 이런 악기라고 합니다. 수출도 많이 했겠네요. 네네. 그래서
뭐 거대한 뭐 그랜드 피아노를 만든다, 뭐 첼로를 비싼 걸 만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일민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손풍금이라든지 뭐 하모니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제작했던 그런 공장인 것 같아요. 특히 공장에서 이번에 하모니카를 만들었는데 숫자 조정 기술이 들어갔답니다. 숫자 조정, 아, 하모니카에. 그러니까 뭐가 뭐 들어갔죠. 옛날 때 우리 불던 하모니카하고 다른데 우리 북에서 학교 때 악기 하나씩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에 나가서 꼭 필요한 거예요. 해마다 한 3-4번 정도 음악 공연을 하는데 직장별로, 공장별로, 또 더별로 그래서 1등하면 평양 올라가서 중앙 공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배워줘도 머리가 음악 센스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악에 정말 거리가 먼 사람들. 정말 음악을 못하겠으면 하다못해 북이나 하모니카라도 하라고 그래요. 하모니카 쉬운가요? 제일 쉽죠. 정말 음악에 제일 센스 없는 사람들이 하모니카 하는 거예요. 후후 하면 다 데려가잖아요. 아 근데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쉽다고 하는데 공부도 그러잖아요. 잘하는 사람들은 그죠? 쉽다 그래. 그런 게 제일 재수 없어. 솔직히 잘난 척하는 거. 아 근데 저도 이거 음악 같은 거는 좀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아직 못 이룬 꿈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번에 만든 게 그 옛날에 그 하모니카가 아니라 숫자 조정 장치가 들어갔답니다. 좀 더 발전된 그렇겠죠. 또 특히 이번에 또 만든 게 좀 허풍을 받은 게 뭐냐면 바얀. 남쪽에 바얀이 없더라고요. 바얀이 뭐죠? 러시아 사람들 영화 보면 우리는 건반이잖아요. 건반이 아니라 양쪽에 다 단추로 돼 있는 거. 아 이렇게 손풍금 같은데 아코디언 같은데 이렇게 건반으로 돼 있는 거. 아 여러분 사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건반으로 누르는 거. 네 이게 러시아 바얀. 이건 좀 근데 옛날에 소련 때 옛날에 그 전투할 때 그 전투할 때 보면 야 조그만 바얀들 막 여름에 뭐 까추자 춤추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크고 우리 선풍금만 한데 이런 바얀이 많이 생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물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 사진으로 봤을 때 너무 이쁜 거예요, 저는. 이쁘죠. 네, 뭐랄까 이게 약간 자개처럼 뭐가 들어간 것 같기도 반짝반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이쁘다. 이건 상당히 크네요. 이건 선풍금이고 이거 바얀입니다. 아 그래요? 건반이 있는 건 선풍금이고 버튼식으로 누르는 건 바얀이고. 양쪽이 다 버튼식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 하나는 건반이고. 선풍 이게 은방울 선풍금. 영악산이라는 선풍금도 참 좋아요. 상표가 영악산. 영악산. 이름들 참 이쁘지 않나요, 우리나라식? 근데 뭐 얘기가 조금 세기는 합니다만. 이런 어떤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학교 때 어떤 추억이 남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도 그런 학교를 나오지 못했는데 소위 좀 잘 나간다는 중고등학교는 저희 평준화 세대긴 합니다만 체육부가 있거든요. 대학도 그렇고 그러면은 같이 응원했던 거, 노래 불렀던 거 이 기억들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옛날에 뭐 운동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 문화, 감성 이 뭔가를 같이 부르고 나누는 이런 것들이 남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공동체 뭐 농악이라든지 마을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너무 이런 거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음악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 감성을 나누는 게 참 뭐 누구를 도와줘라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남는 건데. 근데 이 평양 악기 공장, 이 공장에서 악기를 생산해가지고 판매도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 판매가 위주가 아니라, 북에 좋은 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급중학교 보게 되면 모든 학교 음악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음악실이 있어서 저처럼 음악을 배우잖아요. 음악실에 딱 들어가면 3면에 악기가 쫙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 악기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악기 공장에서 만들어서 각 학교마다의 공급을 하는 거죠. 무료죠. 공급을 하면 악기라는 게 그냥 있지 않고 우리가 선배한테서 계속 물려받지 않습니까? 후배들이. 그러다 나면 마사지고 날죠. 그래서 음악실마다 누가 있냐면 악기 수리공이라는 편지가 따로 있어요. 학교마다에. 그러면 수리공 아저씨가 어린애들이 악기 갖고 막 고장나고 하면 수리공 아저씨가 따라다니면서 악기를 고쳐주고 그러니까 정 멋지게 지면 다시 폐기하면 국가에서 다시 이거 더 공급을 하고 그래서 악기 공장에서 이렇게 악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게 진짜 우리도 힘들었을 때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뭐 그 이전에 50년대 그때 사실 필요했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형편이 되니까 뭐 미술 시간에 뭐 이거 뭐 갖고 와 그러면 애들이 갖고 오고 뭐 집에 피아노 뭐 한 대씩 있고 물론 이제 그게 형편이 안 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진짜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아니면 더 선배님들 같은 경우 그럴 때 이런 게 좀 있었어야 음악을 배우는데 음악을 책으로 배우니까 저는 남쪽에 와가지고 네. 북에서 음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남쪽에 와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북에서 그렇게 몇 년 동안 뭐 악기 하고 하면서도 바이올린 한 개에 얼마짜리인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학교에서 내 거 배정받으면 졸업할 때까지 내 거니까. 그리고 공장에서도 공장 음악 그 해관에 악기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했단 말이죠. 근데 남쪽에 왔는데 하던 게 있으니까 하고 싶잖아요. 취미로 집에서 혼자라도 바이올린 하고 싶은데 악기가 없잖아요. 누가 공짜로 줘요? 그래서 샀습니다. 아 사셨어요? 지금 샀죠. 있으세요? 아. 저희 집에 있죠. 150만 원에 샀어요. 진짜 큰맘 먹고 샀어요. 근데 그때 보면서 남쪽에서 악기 하나 배운다는 게 참 힘들겠다. 힘들죠. 근데다가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더 네. 알아보니까 한 번 레슨을 받는데 10만 원이에요. 네, 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을 레슨 받거든요. 그러면 그걸 1년, 2년 배워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바이올린은. 정말 그 역사가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 레슨비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못 배우겠구나. 이게 뭐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는데요. 대한민국도. 악기를? 그러니까 우리도 네. 제가 이제 경제 사정이 좀 돼서 우리는 이제 뭐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이게 좀 그 악기 배우고 뭐 예체능 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나라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진짜.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가서 악기 하나 배워가지고 사회 네.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전문화돼 있어서 하는 사람만, 뭐 체육도 하는 사람만, 예술도 하는 사람만 그걸로 밥 먹고 살 것도 아닌데 그걸 왜? 근데 여러분 사는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산다고 하는 게 뭐 책도 보고 시도 쓰고 뭐 이런 악기도 하고 가서 봉도 차고 이러는 건데 우리는 너무 하나만 하는 것 같아. 그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금연이라든지 악기라든지 이런 거 했고 또 북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레저 문화라고 할까 뭐 이거를 배울 수 있는 소식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창광원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네네. 창광원 하게 되면 네. 그냥 문화시설이에요. 목욕하고 뭐 안마하고 뭐 스케이트장 있고 빙상 있고 무슨 빙상장이 거기 같이 있어요? 창광원에 빙상관 있던가? 창광원이 빙상 아니네. 빙상관 그 창광원 옆에가 빙상 있고 수영장. 그러니까 창광원은 네. 수영, 목욕탕, 안마, 목욕, 머리 깎고 뭐 미용하고 무슨 이런 것들 문화 그런 시설이 있죠. 그러니까 평양 시민들이 가서 뭐 그렇게 몸도 풀고 좀 쉴 수도 있고. 네. 가는데 자주 이번에 가보셨어요? 몇 번 갔죠. 근데 창광원이 이번에 10월에 40돌 생일을 맞았습니다. 40주년? 네, 40주년을 맞았어요. 80년 10월에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40주년을 맞았는데 이 창광원 하게 되면 하루에 16,000명이 목욕을 할 수 있는 목욕탕이 있어요. 1,600명이 아니라 16,000명. 네, 엄청 크죠. 4층짜리인데 엄청 커요. 근데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저 창광원 몇 번 갔는데 네. 부부탕이 있어요. 가족탕? 네네네. 가족탕 있고 그게 있는데 절대 내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이야기는 아닌데요.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가족탕 부부가 두 가잖아요. 근데 북에는 이 창광원뿐이 아니라 문수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이름이 문수원이지 거기도 비슷한 거군요. 네. 그다음에 평양 방직공장에 방직원이라는 것도 이번에 방직공장 새로 또 뭐 리모델링 하고 꾸리면서 방직원이라고 했는데 원자가 붙은 것들이 문수원, 창광원 뭐 이런 것들이 목욕탕 이런 문화시설이죠. 문화시설. 네. 네네. 근데 문수원에도 있어요. 제 부부탕? 친구 엄마가 문수원에서 이발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문수원의 부부탕도 저는 안 갔어요. 절대 저는 안 가고 이렇게 부부탕도 있고 창광원에도 가족탕 있거든요. 아니 부부신데 왜 부부탕 안 가셨다고 자꾸? 저는 안 가봤으니까. 안 가봤으니까. 근데 부부탕도 가려면 아무나 못 가요. 우리 북에 평양 시민증 있잖아요. 네. 거기 시민증 주면서 보여야 돼요. 진짜 부부가 맞는지. 그러면 거기 부부로 이렇게 뭐 확인할 수 있는 뭐가 사진 같은 게 있나요? 아니. 누구와 결혼. 왜냐면 누구와 결혼 이게 그게 있거든요. 나와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만대로 이 사람의 이름이 있고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야 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 가는데 거기에 조금 또 뭐가 있냐면 누가 그 하는 사람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 대조하고 이럽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그러니까 한민족 다 비슷비슷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거 그냥 자기 아내 거 뭐 술쭉 하루 막 술쭉 해가지고 자기 애인한테 이런 건 절대 그 북에 전말은 아닙니다. 혹시 나쁜 놈들이 있어요. 애인 아내 걸 싹 몰래 해가지고 애인한테 줘가지고 같이
부부탕에. 부부탕 두하는 거죠. 그 이거 맞아야 되니까. 목욕하려고. 그렇죠. 먹여가려고 두 가죠. 하여튼 먹여가려고 두 가죠. 근데 문서는 제 친구 엄마가 이발을 하니까 제 친구들은 거기에 그 친구 엄마가 또 좀 그 관리하는 사람들끼리 또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잘못됐더라고요. 안면치기라고 하거든요. 안면치기. 안면은 야, 우리 친척이야, 뭐 누구야 해가지고 쑥 검사 안 하고 쑥 들여보내는 거. 부부탕에. 네. 그래서 그냥 가서 뭐 하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리에 그게 증 없어서 이제 목욕 못 하시는 힘든 분들 있고 그러면은. 그러면 일반 목욕탕에 들어가면 돼요. 덕탕도 있고 일반 탕도 있고. 독탕도 있어요? 덕탕도 있죠. 덕탕은 좀 이렇게 우리 코트님 같은 경우에 제가 음담패스를 어쩌다 하면 막 얼굴 붉어지고 막 창피하잖아요. 네. 이게 목욕도 혼자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요? 예, 그런 분들은 덕탕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혹시 뭐 피부염이 왔다거나 뭐 몸에 상처가 있다거나 남한테 보여주고 싫을 때 이럴 때는 덕탕 들어가겠죠. 덕탕 들어가고 일반 탕도 있고. 딱 부부탕 갈 필요 있나요? 근데 딱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부탕에.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억랑수를 쓰면서 들어가는 거죠. 오랑수를 써서. 그렇죠. 왜 북에는 모텔이 없잖아요. 모텔이 없어서. 모텔이 없으니까 뭐 물레방앗간 가겠어요, 수수밭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뭘 하러 가는 거죠.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참강원에 부부탕이 있습니다. 우리는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둘이 평양 여행 가는데 부부라 그러면 되잖아. 우린 부부증이 없는데. 힘들겠죠. 네. 이게 또 방송 나가면 허가 안 해주겠다. 그쵸. 심사가 강해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끝에 덧붙인 얘기는 좀 재밌으라고 해드린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도 사람 사는 사회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창강원에 가면 이제 물론 일반 시민들, 이제 대중들, 인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만 사람 사는 곳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남쪽에 왔는데 어떤 분들이 네. 북은 횡단보도 질서 어기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딱 정리가 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북에도 범죄자도 있고 불륜도 있는데 어죽하면 제가 우리 옆집 아줌마 바람 피는 거 망도 봐줬잖아요. 네. 진짜. 네, 너무 친하니까 또 절실하니까 또 그래서 망도 봐줬는데 이렇게 나쁜 사람들도 혹시 인간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어죽하면 저 태양호 같은 쓰레기도 살고 있다 꿈에 멋배기고 나왔지만 그래서 북에도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혹시 바람도 피는 사람도 혹시 혹간 있다. 혹간. 그래서 이제 통일이 돼도 우리가 다 또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소식 전달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